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석태입니다. 여러분 제 유튜브 방송 시청하실 때 구독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 정말 많은 뉴스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데 이들 뉴스 대부분이 긍정적이고 희망적이 아닙니다. 대부분 부정적, 우리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소식들이 대부분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정말 전방위적으로 막으려 했던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패했습니다. 과연 어떤 사실일까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문재인은 2018년 9월 18일 북한을 방문했습니다. 평양을 찾았습니다. 평양에서 카프레이드를 펼쳤습니다. 그 차는 바로 독일에서 만든 메르세데스 벤츠 리무진입니다. 굉장히 좋은 차입니다. 길이도 길었습니다. 이것은 사치 품목입니다. 유엔에서 제재를 하는 모든 나라에서 이런 물품은 북한에 수출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과 그리고 김정은이 이 차를 타고 평양에서 카프레이드를 펼쳤습니다. 평양에서 카프레이드를 펼칠 때 수많은 평양 시민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종이꽃을 들고 환영을 했습니다. 문재인은 만면에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굉장히 즐거운 듯 보였습니다. 이 카프레이드 앞에는 사이카 차들이 앞에서 선두를 이루면서 그렇게 평양 시내를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드리는 팁은 여기에 놓은 평양 시민들, 이전에 KBS에 있는 한 직장 동료가 평양에 중계차 촬영을 위해서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이야기할 때, 거기서 촬영할 때 앞쪽에 있는 평양 시민들은 어느 정도 옷차림이 말쑥하지만 뒤쪽에 있는 평양 시민들은 머리에서 아주 냄새가 나서 정말 머리가 빙글빙글 아플 정도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계속해서 몇 시간 동안 서서 기다린다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국민의 고열을 짠 그런 환영 행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보고 굉장히 만면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유엔 안전보장회사의 대북제재위원회 연례 보고서에 이 사진이 문재인이 김정은과 함께 메르세데스 벤츠에 탄 사진이 그대로 노출됐습니다. 유엔에서 공식 문서에서 바로 대북제재위원회에서 만든 연례 보고서에 북한을 지칭하는데 왜 남한에 문재인이 그렇게 나왔을까요? 여러분들 이 모습을 보고 저는 좀 창피하지 않습니까?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느낄 것입니다. 세계 최대의 불량국가, 깡패국가 북한입니다. 그래서 많은 인권이 말살되는 그런 곳이 북한입니다. 그런데 그 북한에 가서 한국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김정은과 함께 사치 품목, 제재 품목인 벤츠차에 올라타서 평양 시내를 가는 모습이 사진에 찍혀 연례 보고서에 그렇게 게재된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도 이 사실을 2019년도 초에 알았던 모양입니다. 이런 보고서에 이런 사진이 노출되면 정말 창피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방위적으로 총력적으로 이것을 막으려 했던 모양입니다. 한 채널이 아니고 여러 채널을 통해서 막으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했을까요? 처음에 이 사실을 알았던 것은 유엔에서 대한민국 청와대 경호처에 이에 관련해서 질문을 했던 모양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9월 18일, 2018년 9월 18일
평양 카프레드를 빌릴 때 그 벤처차 조수석에 주영훈 청와대 경호처장이 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호 업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타면 그 차에 관한 여러 가지 재원이라든지 그리고 그 차에 대한 위험도 이런 것을 미리 알아보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엔에서는 경호처에 이 차의 재원, 연식이 어떻게 되느냐. 왜 그런가 하면 벤츠차도 차 생산 횟수에 따라서 제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유엔에서 정한 제재 품목에 해당되는지 알아보려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이 터지자 문재인 정부에서는 미국 대사, 주미 대사 이런 등등 외교부를 통해서 제발 좀 빼달라고 이야기를 했겠죠. 그런데 이번에 그대로 게재된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 내용을 내더라도 그냥 메르세데스 벤츠 이 차만 내든지 아니면 차를 낼 때 문재인 모습은 좀 빼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먹혀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국민들로서도 굉장히 좀 난망합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외국에 나가보면 우리 대한민국 국격이 많이 떨어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세계 최대의 공동적이라고 일컬어지는 북한, 대북 제재의 대상인 북한, 거기에 한국 이른바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문재인이 김정은과 함께 사진이 실린 것입니다. 정말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로 외교관들, 현직 외교관들이야 이렇게 말할 수 없겠죠. 자기 목이 달려 있으니까. 전직 외교관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엔 제재 문건에 한국 대통령 사진이 들어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말 수치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또 다른 외교관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실제 문제는 김정은이 수입한 벤츠차가 문제이지만 이 벤츠차에 탄 두 사람, 문재인과 그리고 김정은 이것이 사진에 실림으로써 모든 세계인들 이 보고서를 보는 많은 사람들은 한국도 여기 대북 제재 대상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제재가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오해를 할 수도 있다는 그런 평가를 내렸습니다. 또 다른 한 분은 전직 국정원 간부라고 합니다. 왜 제재위원회가 이런 문재인 사진을 넣었을까? 이 부분을 의심해 봐야 한다. 왜 그런가 하면 문재인 자신도 이 벤츠차가, 이 고급차가 분명히 대북 제재 품목인지 알았으면서도 고의로 이 차를 탄 것은 의도적일 수 있다. 그래서 우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유엔에서 이 문제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런 사진을 실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북한이 어떤 나라입니까? 핵무기 개발을 위해서 돈을 거기에 쓰는 바람에 많은 북한 주민들이 굶어 죽었습니다. 아사했습니다. 그 숫자가 300만이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 불량국가, 그리고 말 잘못한다고 해서 정치범 수용소에 가두고, 그리고 자기 나라에 관광 온 미국 대학생 윈비어를 그렇게 가두고 종신교화형 15년 교화형으로 내려갔지만 그런 식으로 인권을 탄압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무서운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에 대북 제재하는 유엔의 공식 보고서에 한국 대통령 사진이
실렸다는 것은 정말 불쾌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로서도 정말 짜증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 그러면 유엔에서 이렇게 의도적으로 이런 사진을 실었을까요? 미북 정상회담이 하노이에서 있었습니다. 베트남 하노이에서 있었는데 이것이 결렬됐습니다. 그러면 결렬된 대로 대한민국 정부가 이에 맞춰서 진행해 나가면 될 텐데 문재인은 이후에 NSC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이 실패가 아니다. 어느 정도 성공했다. 이 말은 외교부 차관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실패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비핵화를 계속해야 하기 때문에 북한 개성공단이라든지 그리고 금강산 관광 재개라든지 이런 남북 경협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정말 유엔의 취지와는 전혀 다르게 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것은 제대로 좀 제지를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정말 문재인 정부 또 문재인 왜 이럽니까? 세계가 이끌어가는 방향에 흐름을 타지 않고 왜 혼자서 독야 청청을 합니까? 그래서 이런 망신을 당한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유엔이 계속해서 유지되는 한 계속해서 공식 문서로 남을 것입니다. 북한을 제재하는데 대한민국 대통령이 사진 속으로 영원히 그 보고서에 남을 것입니다. 정말 부끄럽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최근처럼 부끄러운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유엔 안전보장이사의 대북제재위원회에서 발간한 북한 관련 보고서에 대한민국 대통령 사진이 실린 점을 정말 분개하면서 소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